안녕하세요. 독서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뇌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이 인생의 통찰로, 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 바뀌는 정재승의 12발자국입니다.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은 워낙 유명한 책이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서점에 가면 눈에 띄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뇌, 과학, 이런 이과 쪽하고는 제가 잘 맞지 않아서 교양 인문학 책임에도 선뜻 읽을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그런데 최근 정재승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강의가 너무 유익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서점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읽기를 참 잘했다 싶고 지식과 지혜가 쌓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됐는데 정재승 교수는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매 챕터를 읽어나가면서 나는 어떤 쪽의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은 과학을 친숙하게 풀어내고 또 재미를 넘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통찰력을 요하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책은 경어체를 써서 마치 실제로 강연을 듣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책을 쓴 정재승 교수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입니다. 카이스트 교수인데요. 2009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됐고 2011년 과학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100만 권이 넘는 베스트셀러 과학서적과 네이처 학술 논문을 모두 가진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자이자 TV 프로그램 알쓸 신잡, 톡투유 등 방송 출연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전달해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민과학자라는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이 책은 총 12개 챕터, 12발자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왜 결정하는 게 이토록 힘들까? 인생을 새로 고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핍과 놀이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4차 산업혁명,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새로운 시대,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최고의 선택,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돕는 뇌과학의 지혜는 무엇인지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을 주문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읽을 때마다 과학으로 세상을 접속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자는 의사결정, 창의성, 놀이, 결핍, 습관, 미신, 혁신, 혁명 등 인간의 다양한 행동과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통해서 인간을 다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책 내용 중에서 우리 뇌도 새로 고침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리셋할 능력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네입니다. 저자는 인간에게 후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인생에서 새로 고침은 힘이 듭니다. 새로 고침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삶을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힘을 쏟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의 힘과 에너지를 소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새로 고침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었다거나 술을 끊었다거나 등등 새 사람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 바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 있는데요. 저희 아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담배를 많이 피우셨거든요. 하루에 2갑, 3갑.
어린 나이에 담배 연기가 정말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왕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아빠가 52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의사로부터 심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상태의 심장으로는 60세도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담배를 끊으라는 의사의 말에 그날 이후 아빠는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게 되고요. 지금 80세가 넘으셨지만 농사도 지으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제 주변, 저랑 같이 사시는 분,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야식을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었어요. 결혼하고 신혼 때 크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 밤 12시 다 돼서 라면을 먹으려고 하길래 건강 생각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버럭 화를 내서 그 뒤로는 뭘 먹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작년 말에 건강검진을 받고 올 초부터 어느 순간 야식을 안 먹는 거예요. 정말 그 전까지는 거짓말 안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뭘 먹었거든요. 치킨, 햄버거, 고기, 만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제가 야식을 먹자고 꼬시지 않는 이상 이제는 밤에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 위험 요소가 많이 나왔을 뿐더러 특히 혈압이 170이었다고 합니다. 나이 50을 넘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 또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나 봐요. 이러다가 자신도 하루아침에 갈 수 있겠다. 아직 딸내미는 어린데 이러다 쓰러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끊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에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파서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죽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예전처럼 살아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함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는 상황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불행이 닥쳐서 본의 아니게 내 삶을 새로 고침 당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절박함을 느끼고 새로 고침을 할 수 있을까요? 정재승 교수가 말하는 그 현명한 비결은 바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10분 활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아주 생생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슬퍼할 거고,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내 직장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내가 하던 일은 어떻게 되는 거고,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장류니까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회를 통해서 절박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새로 고침을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다면 메멘토 모리 전략을 쓰세요.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놓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옮긴다거나 유학을 간다거나 하는 거죠. 삶의 환경이 바뀌면 저절로 새로 고침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집을 구하고 차를 구하고 가구를 놓고 하나하나 삶을 완전히 리셋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난 삶이니까요. 결국은 그 삶도 언젠가는 일상이 될 테니 한동안만 그 혼란스러움을 즐기면 됩니다. 새로운 환경이 너무 혼란스럽고 싫은 분들은 굳이 새로 고침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뜻밖의 수확을 얻을 가능성도 20%는 열어두고 새로운 탐색을 하는 삶도 살아본다면 새로 고침이 주는 뜻밖의 재미, 유쾌한 즐거움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뇌는 습관이라는 틀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게 디자인돼 있지만 새로운 목표를 즐겁게 추구하도록 디자인돼 있기도 하다면서요. 어느 뇌의 영역을 사용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는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과 함께 했는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책 읽는 하나 이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